안녕하십니까. 문서 처리 실습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저희가 4주차가 되었네요. 수업을 이제 시작한 지 4주차가 되어져 있고요. 지난주에는 저희들 한글 가장 기본적인 활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그 한글이 2020 버전이 나온 후에 그 전에 있던 버전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었죠. 그리고 실습, 저희들 수업 뒷부분에 있었던 실습 부분을 조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셨어요? 해보신 분도 계시고 안 해보신 분도 계시겠죠? 당연히 저희들 그 실질적으로 대면으로 수업을 해서 학생들한테도 주고 자 실습해봐 라고 해놓고 이렇게 눈으로 막 옆에 가가지고 보고 있지 않는 한 실습을 잘 안 하죠. 그래서 그래도 일단 이제 오늘부터는 오늘 하고 뭐 한 앞으로 한 2, 3주 동안에는 한글에 좀 고급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호흡, 보통 저희들 이렇게 공문이나 이런 데 와서 보면 스타일이 딱 정해져 있죠. 근데 그 공문을 아마도 직접 포맷을 작성해 보신 경험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냥 만들어져 있는 포맷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그 안에서 이제 이름만 바꿔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었으니까 내용만 바꿔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부터 쓰고 있는 이제 고급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포맷을 직접 만들 수도 있고요. 훨씬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많이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수업을 해보시면서 이 기능을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오늘 지금 총 PPT 페이지가 한 70페이지 가까이 돼요. 69페이지 앞뒤로 뭐 빼가지고 하면 한 67?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한 2, 30페이지 정도 뒷부분에 있는 2, 30페이지 정도는 실습입니다. 그러니까 실습에 어떻게 하라고 나와져 있고 그 부분들에 따라가 있으면 그걸 보고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뭐 강의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한글 실습 파일이라고 실습 자료라고 해가지고 제가 압축을 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앞에 실습이 뭐 1번, 2번, 3번, 4번부터 해서 쭉 나와 있으니까 그 앞에 뒤에 있는 실습 과제들 중에 번호가 맞는 것을 하나 골라가지고 실습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 수업 진행을 하면서 따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한글 개체를 활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거다. 이 한글 개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좀 방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좀 많이 갖다가 쓰시는 것들도 여기 개체라고 하는 것들 중에 보면 뭐 그림도 하나의 개체이기도 하고요. 뭐 첨부 파일 갖다 집어넣는 것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개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보신 분도 계시고 이런 뭔진 모르겠는데 원래 내가 받았던 포맷에 나와져 있으니까 난 그냥 그대로 쓴 것 뿐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새롭게 느끼실 수도 있고 하니까 오늘 개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글자 모양들. 한글을 작성을 하면 저희들이 글자 모양들을 편집을 할 수 있죠.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이 아마 궁서체 뭐 이런 것들 하죠. 그래서 뭐 TV나 이런 데도 보면 밑에다가 자막 달면서 궁서체 이거는 정말로 진지하게 달아져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달아놓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뭐 명조체 뭐 이런 것들을 많이들 사용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바꾸는 방법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만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오겠습니다. 자, 글자 모양을 실행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글자 모양들은 서식 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서식 화살표 아래쪽 모양을 누르고 글자 모양을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단축키로 Alt L을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Alt L. 그래서 선정되어져 있으면 아래와 같은 이런 글자 도구가 나옵니다. 속성 탭들이 나오고요. 여기 보면 크게 기본, 확장, 테두리, 배경이라고 하는
것들로 되어져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뭐 언어를 한글로 대표 언어로 할 것이냐, 영어로 할 것이냐, 뭐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상대 크기, 그리고 밑에 그 속성, 진하기, 기울이기, 아래 밑줄, 취소선, 외곽선, 그 다음에 뭐 위쪽으로 올리는 거, 아래쪽으로 올리는 거 뭐 해가지고 그런 글씨들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단어나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세부 내용들을 하나씩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자 기본이라고 하는 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탭에는 글자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크게 하든지 작게 하든지. 그리고 사용된 글꼴 이름이 표시가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문서들이 포함이 될 것이냐. 이 내가 작성한 문서 중에 문단별로도 글자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전체를 글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평, 가로폭이죠. 그러니까 가로하고 세로의 비율이 지금 100%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장평을 조절을 해서 글자하고 글자 이렇게 줄이면 만약에 한 줄로 안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막 글씨를 썼는데 여기를 보면 됩니다. 여기 만약에 속성 진하게 하면서 저희들 첨자를 설정해가지고 정자가 하나 딱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장평을 잠깐 조절을 해서 이 정자를 위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갈 수가 있죠. 그런 것들 할 때 살짝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눈으로서는 얘가 100%가 되든 99%가 되든 98%가 되든 구분은 잘 안 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글자를 잘 표현을 해서 이렇게 맞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글자와 글자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성을 진하게, 기울임, 밑줄, 취소, 외곽, 그림자, 양각, 음각, 첨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글자 색깔을 설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음영색, 잠시 내려가겠습니다. 음영색을 설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글자의 배경색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뒷배경을. 그리고 확장 탭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을 해서 글자 외 위치, 외곽선에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 글자 모양 탭에서 한번 모양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잖아요. 자, 처음에 기준 글꼴 20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만약 글자 크기를 내가 6포인트로 바꾸겠다. 그러면 글자가 이렇게 작아지는 모양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글꼴, 요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양재 매화체 S, 뭐 MD 솔체 이거는 한 예를 들은 것들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글자를 바꾸면 모양도 바뀐다. 그리고 자간, 글자와 간격. 지금 보면 글자 간격이 얘는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줄인 거죠.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글자가 이렇게 당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얘는 또 20 넓힌 거죠. 그래서 해와 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멀리 나와져 있다. 그리고 글자 색이 빨간색으로 했느냐 아니면 파란색으로 했느냐의 차이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음영색, 음영을 글자의 이제 뒤쪽에 음영을 집어넣을 건데 이 음영을 노란색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밝은 연두색으로 넣을 것이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겠죠. 또 그림자에 대해서 그림자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 상황이고요. 이것들을 확장을 시켜서 보면 그림자를 연속으로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그림자가 계속 연달아 가지고 내려가는 것들이 있고요. 이 기본적인 것들은 없죠.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어느 쪽 방향으로 할 것이냐, XY 방향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배경을 초록색으로 할 것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외곽선, 글자 외곽선을 집어넣겠다. 그리고 기본은 이렇게 생기는데 이제 확장 탭에서 봐가지고 얘를 점선으로 놓겠다라고 하면 바꿀 수가 있고요. 장평,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들,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50%냐, 200%냐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다. 잠시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진하게 밑줄이 들어갔다, 양각, 그리고 기울임, 뭐 취소선, 아래첨자, 와만 아래첨자로 집어넣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강조점 위에다가 도트를 집어넣어서 강조를 하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제 이게 이제 아까 글자 모양이라고 하는 부분을 실행을 해서 저희들이 세팅을 할 수 있는,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글맵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글맵시. 그래서 이 글맵시라고 하는 것들은 아예 이렇게 포맷으로 글자 모양들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이렇게 라운드로 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저희들 리본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그 안에 글씨를 집어넣고 쓸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맵시를 일단은 내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위치에 삽입을 해야겠죠.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자를 변형하거나 외곽선, 면, 채우기, 그림자, 회전 등의 효과를 주어서 글자를 꾸밀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보통 문서의 제목이나 핵심 부분을 작성할 때 사용들 합니다. 아마 문서 작성할 때 저희들 맨 꼭대기에는 타이틀을 작성하시잖아요. 그 타이틀을 아마 글맵시로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입력 탭에 글맵시를 클릭을 하고 글맵시 만들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글맵시에 있는 것들을 하나 꺼내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시켜놓고 드래그해서 놓고 거기에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글맵시 모양이나 글꼴을 선택을 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맵시 편집입니다. 글맵시를 선택을 하고 메뉴 끝에 글맵시 탭을 이용을 해서 윤곽선, 채우기, 음영, 모양, 글자 모양 등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뒤에 앞에 지금 글맵시 부분들은 뒤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습이라고 하는 부분에 하나씩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것들이 이제 그리기 개체입니다. 그리기는 외부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림을 갖다가 집어넣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 직접 안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한글로서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네. 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리기 개체 삽입하는 부분들입니다. 얘네들은 그리기 개체는 도형을 삽입을 할 수가 있고요. 선, 사각형, 원, 호 이런 것들을 크기도 할 수도 있고 문서 내에서 위치를 변경을 해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어디서 꺼내느냐? 속성이라고 하는 단추를 누른 다음에 그 밑에 선, 채우기, 글상자, 그림자 뭐 이런 것들을 꺼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림을 개체를 어떻게 입력하느냐, 삽입시켜 놓느냐 이런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개체를 이제 입력하기 위해서는 입력 탭에서 그리기 개체를 선택하는 방법 하나, 아니면 입력 탭에서 클릭을 한 후에 그림 도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개체 목록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리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원형, 사각형, 아니면 외부에 있는 그림을 갖다 쓴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림을 하나 갖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얘를 회전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그림을 집어넣는데 외곽에다가 외곽선을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글씨를 채워넣는다거나 뭐 하는 그런 편집 기능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집 기능들을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들에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기 개체 편집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기 개체 편집은 그리기 개체를 선택을 하고 메뉴 끝에 나타나 있는 도형 탭을 선택을 하면 그 도형 속에 있는 속성, 외곽선, 채우기, 그리고 그림자 모양, 글상자 여백, 회전 뭐 이런 것들을 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나 그림을 몇 가지를 그리려고 해서 보다 보니까, 자 보세요. 제가 첫 번째 그림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림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림을 잘못 집어넣었어요. 얘를 방향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얘 지우고 다시 얘를 꺼내놓고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느냐?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아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지금 두 번째 제가 손가락이 움직이는 이 그림을 선택을 한 다음에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맨 앞으로 올리기 하면 이렇게 올라와 있겠죠. 그림은 제일 마지막에
그려져 있는 것들이 자꾸 위쪽으로 이렇게 덮어 쓰여지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 그림들을 순서를 바꿔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놨는데 얘를 이렇게 90도로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45도로 틀어놓는다든지 하는 이런 회전 기능들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렇고요. 최근에 나온 것들은 저희들이 예전에는 이제 평면이라고 하죠. 2차원적으로 이렇게만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그 궤체들 편집할 때는 이렇게 3차원으로도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합니다. 이렇게 그런 기능들도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기 궤체 내에서 이제 선 그리기. 그래서 그리기 궤체에서 직선을 선택을 해가지고 직선을 선택해서 클릭을 하고 쭉 끌어가면 그 직선을 하나를 그릴 수가 있어요. 꼭 직선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꺾임선, 기역자로 꺾겠다든지 아니면 자유선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글자를 쓴다든지 아니면 홀을 그린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선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선의 색깔, 그리고 선의 굵기, 선의 종류, 뭐 점선을 할 것이냐, 실선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이중선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 모양, 처음과 끝을 다 화살표로 넣을 것이냐, 처음은 점으로 시작을 하고 끝에 부분만 화살표로 해가지고 연결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기능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사각형 그리기. 똑같습니다. 탭에서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찍 그리면, 그러니까 사선으로 긁어오면 사각형이 이렇게 생기겠죠. 사각형이 생기면 동일하게 이 사각형의 선 굵기, 선색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의 곡률이라고 해서 저희들 라운드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동그랗게 라운드 처리하는. 그래서 이 라운드를 지금 나와져 있는 처럼 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이렇게 크게 라운드를 할 것이냐, 아니면 거의 사각형처럼 가는데 요 끝에 부분만, 요 부분만 살짝 이렇게 굴곡을 줄 것이냐 하는 그런 기능들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편한 방법들을 하시면 되고요. 요 사각형 만든 요 사각형 안에 배경을 이렇게 채워놓는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라데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요 부분은 조금 연하게,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쪽 부분은 진하게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가운데는 진하게 넣고 각각 끝에 부분으로 갈수록 뭐 흐리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까지도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모양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타원 그리기 똑같습니다. 선 탭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선 탭을 이용을 해서 타원을 그려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색, 선 굵기, 선 종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채우기를 통해서 면에다가 색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과 끝을 색을 저장을 해서 변경을 해가지고 넣을 수도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꼭 뭐 하얀색부터 시작해서 검정색으로 진하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빨간색부터 시작해서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가기 메뉴가 있는데 얘는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선택을 해서 그 모양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호 그리기로 하겠습니다. 타원하고 호하고는 구분이 되시죠? 타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럭비공 같은 것들을 타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호는 이렇게 이것들을 호라고 얘기를 하니까 보시면 되겠죠. 자, 호 그리기 똑같습니다. 선입니다. 뭐 선색, 선 굵기, 선 종류, 그리고 호 테두리, 부채꼴 모양을 할 거냐, 활 모양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선택을 해서 쓸 수가 있고요. 얘 또한 면 안에다가 색을 입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라데이션을 집어넣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맞춰서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가 저희들 그 호에 기울기 이런 것들을 잡아서 당기면 쉽게 말해가지고
이런 홀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홀을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호 그리기 한다거나 뭐 하는 것들도 충분히 원하는 모양들을 끌어다가 쓸 수가 좀 있습니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학교에서 수업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뭐 한글 작성하고 뭐 하는 수업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보니까 거기서도 뭐 이런 그림 그리고 뭐 하는 것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각형, 꼭 사각형, 삼각형, 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오각형을 그리든 육각형을 그리든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그릴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기 개체에서 다각형 또는 곡선을 선택을 한 다음에 도형을 그릴 시작 위치 그리고 끝날 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연결을 해서 계속 해주면 선들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끝났을 때는 ESC 키를 눌러가지고 누른다든지 아니면 더블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근데 더블 클릭할 때 보면 다른 쪽으로 이렇게 삐져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저는 보통 이제 ESC 키를 눌러서 해결을 하고요. 자, 자유선 그리기. 요건 이제 연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잠깐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자유선 그리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뭐 원하는 뭐 이런 뭐 선들을 막 그려가지고 연결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꽃을 만든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자유선 그리기나 이런 것들을 시작해서 만약에 사용들을 하면 됩니다. 다만 저희들 여러 가지 그림들을 이제 그렸잖아요. 제가 여기 하나만 그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음과 끝을 묶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처음과 끝을 묶어주면 얘가 하나의 면으로 인식을 합니다. 하나의 면으로. 그래서 이 안에다 글자를 채워넣는다거나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조금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서 끌어당기면 그 위치나 아니면 모양들을 크기를 키웠거나 줄이거나 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모양들을 만약에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자유선을 그렸으니까 연필 모양을 그려가지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이 포인트들이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들이 나오거든요. 그 포인트들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끌어서 편집을 하시면 충분하게 사용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결선, 첫 번째 그림하고 두 번째 연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그림을 제가 표현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선들을 하나씩 그려놨어요. 근데 얘네를 연결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똑같은 내가 연필 모양을 하든지 그리기를 뭐 도선을 그렸으면 도선을 그리기를 하든지 딱 갖다 놓으면 클릭을 하면 여기에 점점점점 해서 이렇게 포인트가 생겨요. 이렇게. 그러면 이 포인터들을 가지고 끌어다가 붙인다거나 갖다 놓거나 이동을 해가지고 붙여놓는다거나 하면은 이 선들을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기능들은 뭐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들 사용들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 갖다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 내려가 보겠습니다. 도형 복사하는 것들. 그러니까 똑같은 도형들을 여러 개를 복사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사각형을 하나 그렸는데 이 똑같은 사각형을 가지고 여러 개를 복사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이렇게 제가 그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 크기가 안 맞잖아요. 크기 안 맞으니까 얘를 그냥 똑같이 복사를 하겠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로 얘를 딱 찍으면 플러스 모양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때 계속 갖다가 드래그 하면 똑같은 모양들을 계속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에 도형 정렬하는 방법들. 도형의 순서를 첫 번째 맨 앞쪽을 끌어낼 것이냐, 맨 뒤쪽으로 끌어낼 것이냐, 아니면 도형에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하면은 뭐 글자를 쓸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 도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림이라고 해가지고 파일 자체에 붕 떠져 있습니다. 위치를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를 글자처럼 취급을 한다 그러면 아예 한 페이지의 위치를 딱 하고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제외하고서 글씨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 글자처럼 취급을 할 것이냐, 글자처럼 취급을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편집을 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꼭 그림뿐만이 아니고요. 그림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뒤에 가가지고 표를 그린다거나 차트를 그린다거나 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얘를 글자 취급으로 해가지고 쓸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들은 있으니까 이것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부탁을 좀 드리긴 하는데 요 도형 정렬하는 것들은요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해서 그 차이가 뭔가를 느껴보시면 확실히 많이들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들이 도형의 삭제입니다.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 또는 지우개를 오려내기 이런 것들을 하면 지워낼 수가 있죠. 네, 이 키 같은 경우는 많이들 사용을 하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의 이동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죠. 도형을 선택을 한다거나 마우스키로 도형을 선택해서 마우스키로 이렇게 쭉 아니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가지고 모양을 옮겨도 되고요. 아니면 화살표로 틱틱틱틱 눌러가지고 이동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개의 그림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개의 그림들을 하나의 그룹핑 한다고 그러죠. 묶음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림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로 눌러서 그룹 하든지 아니면 그룹 개체 묶기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잠깐 해봤더니 이거 지금 PPT 파일이다 보니까 여기에 그 그룹 묶기가 잘 안 나오네요. 한번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 놓으신 다음에 묶어서 한번 해보시죠. 이때 꼭 Shift 키를 같이 눌러가지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마우스로 길게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거 잠깐 내려가겠습니다. 그룹핑을 했었잖아요. 그룹핑을 해가지고 그룹 묶기를 해놓은 것들을 개체를 이제 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체를 풀려고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개체 풀기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를 누른 다음에 그룹화한 곳에 가면 또 그룹 풀기가 있습니다. 개체 풀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묶거나 그룹핑을 하거나 언그룹핑, 그룹핑 한 거를 풀어낸다거나 하는 방법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회전. 아까도 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들인데 도형 탭에서 도형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회전이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 값에다가 오른쪽으로 할 것이냐 왼쪽으로 할 것이냐 상하 좌우 이것들을 개체를 해가지고 변경할 수 있는데 정해져 있는 90도 45도 180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들이 그 값 바뀌는 창에다가 글자를 입력을 해가지고 값을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우스를 가지고 모양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각도를 변경을 할 수 있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들을 실습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림 모양들은 조금 해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림 쪽으로 넘어가고 이제 조금 더 그 개체들인데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높은 쪽으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한글 파일 같은 거나 이런 거 작성할 때 보면 엑셀이나 이런 데서 데이터를 만들어 갖고 들어와 있다든지 하는 파일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걔네들을 다 갖다가 처음에 캡처해서 집어넣고 뭐하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그놈을 갖다가 그냥 연결을 해 놓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한글 파일들에 들어가서 어떤 차트가 딱 들어가 있는데 얘를 편집하고 싶어. 근데 잘못해서 더블 클릭을 딱 했더니 얘가 갑자기 엑셀표하고 딱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엑셀에서 편집을 딱 해놓으면 그게 자동적으로 반영이 돼서 한글에도 파일이 바뀌게 되죠. 데이터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OLE라고 얘기합니다. OLE, Object Link and Embedded 해가지고. 그래서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서 생성되어 있던 자료들 이런 것들을 한글에서 불러가지고 편집하거나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100% 다 호환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종종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한글하고 MS 워드라고 하는 놈하고 호환이 100%는 안 됩니다. 네, 100%는 안 돼요. 약간의 호환을 시켜가지고 간다거나 거기는 데이터를 갖다 쓴다거나 하면 약간은 한 번 정도는 재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만 좀 자리를 좀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만들어 놓은 OLE 캡처들을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냐? 그냥 갖다가 그림처럼 이렇게 그림처럼 끌어다가 이렇게 옮겨 놓는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들은 아니고요. 입력을 삽입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OLE 캡처는 입력에서 입력 탭에 개체, 아까 저희들 똑같아요. 뭐 그림 파일, 뭐 사진 파일 이런 거 가져오는 거 똑같죠. OLE 개체를 선택을 한다거나 아니면 개체 탭을 선택을 한 다음에 기본 도구에서 OLE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유형을 가지고 올 것이냐. 그럼 이렇게 되겠죠. 개체를 파일로부터 가져올 수도 있고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좀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파일들, 여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대표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긴 하지만 거기에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해서 데리고 오겠다 라고 표시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갖다 쓰는 방법 하나고요. 필드 입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많이 쓰실 거예요. 필드 입력이라고 하는 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있어요. 지금 그림 잠깐 보이시나요? 잠깐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이런 거죠. 가입 날짜, 이름, 나이 이런 것만 그냥 적어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쭉 들어간다. 이런 것들도 하나 있고, 가입 날짜 같은 것들은 작성하는 날 자동적으로 그 요일이 들어가는 기능들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작성을 하면 오늘 날짜, 내일 작성하면 내일 날짜,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26일 날 작성했다. 그러면 3월 26일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내가 28일 날 출근해서 작성할 거야. 그러면 28일 날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걔네들 어떻게 수정을 안 돼요? 수정됩니다. 가지고 날짜를 감대적으로 바꿔놓으면 되는 거니까 오늘 날짜로 입력을 안 시키게 하면 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면 되겠고요.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또 설명드리겠게요. 그래서 이 필드 입력은 문서에서 누름틀이라고 하는 것들을 삽입을 해가지고 문서 서식을 활용해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말이 힘들죠? 이게 이제 필드 입력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럼 어떻게 필드 입력은 어떻게 하느냐? 입력 탭에서 개체 필드 입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 오늘 계속 하는 것들이 입력하고 개체라고 하는 거죠. 입력의 개체 탭을 이용을 해서 많이들 하고 있고요. 네, 잠시만 제가 지금 목이 갈라지니까. 또는 입력 탭에서 기본 도구에서 누름틀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가지고 문서를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죠. 누름툴이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을 해서 집어넣고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구도 저희들이 만들어 놓으면 돼요. 아까 가입 날짜라고 하는 걸 써놓고 여기다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죠. 여기다 이것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아니면 쓰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뭐 본인의 이름을 쓰고 만세라고 적으세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들어가는 것들이 상용구라고 하는 겁니다. 상용구. 그래서 이 상용구를 입력을 하면 그 부분들을 이제 자주 쓰는 것들을 계속 갖다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문서를 작성하시면서 뭐 자제분들이나 누군가 있을 때 밑에다가 어떤 말을 집어넣으면 자기 이름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쉽게 말해서 저희들 뭐 군수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군수사령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군수사 치면 군수사령부라고 하는 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다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상용구라고 하는 건 알고 있는 것처럼 글자만 등록을 하면 본문 상용구에서 글자, 표, 그림에서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등록한 대로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상용구 같은 경우는 입력을 해놓는 것들이 훨씬 더 빨리 쓰실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자 상용구는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입력 탭에다가 입력 도우미 상용구를 클릭을 한다거나 또는 Ctrl F3을 눌러서 실행을 합니다. 보통
저희들 이렇게 단축키로 구성되어져 있는 기능들이잖아요. 이것들은 예전부터 계속 많이들 써왔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쓰시면 훨씬 더 쉽게 잘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 때문에 그렇게 잠깐 내려갔다 오면 상용글을 갖다 놓고 설정을 해서 쓴다거나 본문의 내용 중에서도 그 상용글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 쓰는 것들은 이제 문자표라고 하는 겁니다. 문자표. 특수기호죠. 특수기호. 특수기호 같은 것들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키보드로 저희들 키보드 자판이 101키, 102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입력할 수 있는 키 말고 그 외의 것들, 특수한 문자나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할 때 문자표라고 하는 것들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 문자표를 클릭해서 원하는 글자를 잘라 갖다가 쓰신다든지 아니면 컨트롤 F10을 눌러서 바로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문자표에서 보면 자세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사용자 문자표, 유니코드 문자표, 뭐 한글, HNC 문자표, 완성형 문자표라고 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것들 선택을 하셔가지고 어떤 것들을 쓰실지 보시면 됩니다.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완성형 아니면 한글 요 표본에 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대표적으로 당구장 표시 같은 것들 많이 쓰시죠. 그 다음에 글자 겹치기 이렇게 아니면 1하고 원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1 쓰고 동그라미 쳐놓는 이런 글자들은 저희들 문자표에 있어요. 앞페이지에 있는. 근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형식을 좀 다르게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을 쓸 때 이 글자 겹치기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똑같습니다. 이 글자 겹치기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키보드나 문자표로 입력할 수 없는 문자나 기호를 겹치기 종류를 사용을 해가지고 쓸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대신에 이제 공백은 쓸 수가 없고요. 글자 크기를 조절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입력 도우미, 글자 겹치기를 클릭을 한다거나 입력 탭을 선택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입력 도우미를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겹치기 탭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죠. 어떻게 겹치기를 하게 할 것이냐, 어떻게 겹치기를 하게 할 것이냐. 그래서 보통 쓰려고 하는 글자를 써주고요. 저희들이 뭐 특히 원형 같은 경우에는 10번까지가 제 기억으로는 10번, 20번까지 있나? 하여튼간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글자 겹치기를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훨씬 더 많은 탭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문단 모양입니다. 이 문단 모양들은 저희들이 공문서 실습을 할 때 보면 많이들 있어요. 뭐 첫 단은 첫 번째 한 칸 띄우고 쓴다, 뭐 두 칸 띄우고 쓴다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리고 1번 쓰고 한 칸 비우고 할 때 쓰고 한다 이런 것들 때 문단 모양을 가지고 많이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단 모양들은 조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수업하면서 하는 내용들 중에 다들 중요한 내용들이네요. 꼭 실습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시간 나실 때 한번 실습을 한번 꼭 해보세요. 정말로 꼭 해보세요. 자, 문단 모양 사용자가 입력하는 도중에 엔터를 누르면 문단이 바뀌죠. 엔터 땅 하는 순간에 문단이 바뀝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 조판보 보기 해가지고 볼 때 보면 이렇게 치고 넘어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한글 하나를 뭐 글자를 띄운다 그러면 V자 표시가 딱 되고 그 다음부터 한 칸 한 칸 쓴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한 칸 비우게 되어져 있고 이렇게 글자를 쓰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단은 나눠지고 이때 뭐 왼쪽으로 들였을 거냐 오른쪽으로 들였을 거냐 아니면 여백을 왼쪽 오른쪽을 맞춰줄 거냐 들여쓰기 할 거냐 내어쓰기 할 거냐 그 다음에 정렬 방식은 가운데로 할 것이냐 오른쪽으로 맞출 거냐 좌측으로 맞출 거냐 줄 간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문단 테두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문단 배경은 어떻게 하고 문단 종류는 어떻게 하고 탭 설정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서식 탭에서 문단을 선택을 한다거나 아니면 Alt T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능들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실습 테마도 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문단 넣기에서는, 문단 편집에서는 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림 넣기. 그림 넣기는 이제 그림 삽입을 하는 것들인데요. 한글에 그림 삽입 기능들이 있죠. 그림 그리기 것도 있고요. 외부에 있는 그림을 갖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그림, 그리기 마당, 뭐 스크린샷, 그림에서 글자 가져오기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다. 얘는 어떻게 하냐? 입력 탭에서 그림을 선택하면 됩니다. 입력 탭에서 그림을 선택해가지고 집어넣어주면 그림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 그림 스타일을 제가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칼라 그림인데 얘를 흑백으로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칼라 그림인데 요것들을 조금 더 뭐 채도나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해가지고 좀 더 강렬하게 바꾼다거나 하는 그런 간단한 그림들 가지고 쓸 수도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 탭에는 저희가 그림이 미리 내려갔네요. 그림을 할 때 보면 그림 용량이 이렇게 사이즈가 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크기는 줄일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드래그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 그림 하나가 뭐 20메가짜리다 30메가짜리다 화질 좋은 것들을 갖다가 쓸 때 그렇게 되면 이 용량을 저장을 하는데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 그림 용량을 줄인다거나 할 때도 사용들을 합니다. 특히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뭘 하냐면 부사관들 지원시킬 때 있거든요. 그럼 지원 원서를 막 작성을 하는데 자기 증명사진을 집어넣으래요. 근데 애들은 화질이 좋은 거 가지고 있잖아요. 보통 가지고 있는 게 뭐 12메가, 뭐 5메가, 6메가짜리. 근데 저희들 그 지원서에 작성해서 집어넣을 때는 아마 12kB인가 이렇게 돼요. 용량을 상당히 많이 줄여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많이 기능들을 사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림 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 넣기에서 용량 줄이기, 그림 바꾸기, 원래 그림 속성, 그 다음에 테두리, 효과, 뭐 여러가지 편집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잘라내거나 배치를 한다거나 순서를 이동한다거나 회전을 시킨다거나 뭐 캡션이라고 해서 그림 1, 2, 3 이거 자동적으로 붙게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가지. 또 하나가 이제 사진 편집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저희들이 제가 한동안 DSLR 카메라를 처음에 샀었어요.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아마 2002년도에 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DSLR 카메라 가지고 사진을 찍잖아요. 찍으면 얘를 뭐 포토샵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가지고 간단하게 뭐 아웃포커싱 집어넣고 뭐 수평 맞추고 뭐 이런 기능들도 쓸 수가 있고 아니면 카메라 찍을 때 아예 그 기능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는 그 DSLR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 사진을 로우 파일이라고 하죠. 확장자가 RAW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으면 얘는 화질에 뭐 손상 없이 제가 제 마음대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용량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 메모리 용량 때문에 이것들을 좀 배제를 하겠다 그러면 저희도 뭐 JPG 파일이나 이런 것들로 그냥 저장을 할 수 있게 되어져 있었는데 한글 파일 자체도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다. 사진 편집들을 집어넣으면 간단하게 그냥 보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뭐 투명 효과를 한다거나 아니 아웃포커싱, 그러니까 그 포커싱 날리는 거죠. 초점 날리는 기능들, 수평 맞추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투명 효과 같은 경우에는 뒤에 배경을 날린 다음에 안에만 이렇게 딱 집어넣고 쓸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림 탭에서 사진 편집을 클릭을 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것들을 적용을 해서 쓰시면 부분들 그 사진 편집을 해서 그림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또 그리기 마당 또 있죠. 아까 그리기 마당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그릴 수 있는 그리기도 있고 얘는 이제 클립 아트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것도 갖다가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아예 누군가 만들어가지고 올려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좋은 것들을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컴 에셋이라고 하는 데 가면 클립 아트들을 최신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애니메이션 걔네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뭐 아이콘 같은 거, 캐릭터처럼 만들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갖다가 놓고 꾸며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스크린샷. 이 스크린샷은 한글에서도 스크린샷을 하셔도 되고요. 저희도 첫 번째 시간인가 윈도우 하면서 윈도우에서의 스크린샷도 있어요. 화면 캡처 기능. 네. 캡처 기능. 똑같습니다. 그것들을 갖다가 똑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쓰시든지 크게 저건 없는데 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글도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입력 탭에서 그림, 스크린샷 이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이 스크린샷에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잠시 내려가겠습니다. 스크린 캡처한 것들 중에 일부만 화면을 캡처를 할 수 있고 그 부분에서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나오고요. 이 십자가 모양을 가지고 전체 모양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에서 새로운 기능이라고 했던 부분들이죠. 그림에서 글자를 가져오는 기능. OCR 기능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OCR 기능. 그래서 그림 파일에서 한글 글자를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림에서는 JPG, JPEG, PNG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글자를 선택을 해가지고 뽑아올 수가 있습니다. 잠시 그러니까 글자에서 그림에서 글자 가져오기 기능을 해가지고 그림을 선택을 한 다음에 바꿔오면 그 글자를 뽑아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덧말 넣기라고 얘기를 하죠. 덧말 넣기. 위아래다가 글을 더 집어넣고 사용할 수가 있는 기능들입니다. 저희 참조글이라고 해가지고 밑에다 달고 있는 그런 기능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얘는 입력, 여기다가 덧말 넣기 라고 해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고, 이때 집어넣기 전에는 내가 어떤 내용을 설명할 것이냐 그 부분에 블록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F3을 눌러서 이렇게 간격을 저장해도 되고요. 블록을 설정해도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 놓은 거 모양 복사. 어떤 한 페이지를 잘 만들어 놓으면 그 형태를 셀 모양이나 글자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갖다가 복사를 했으면 간단하고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은 편집의 모양 복사를 선택을 한다거나 아니면 Alt+C 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붙여놓을 때 어떻게 하냐? Alt+C, Alt+V 하면 돼요. Ctrl+C, Ctrl+V가 글자를 복사해서 붙여놓는 거잖아요. 모양 복사할 때는 Alt+C, Alt+V 하시면 됩니다. 자, 개체 모양 복사하는 거. 개체 모양 복사하는 거. 그래서 바로 전체적인 아까 개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 쓰시면 되는데 얘도 앞에서 뭐 카피해서 복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얘는 Alt+Shift+C라고 하는 거를 복사를 하고요. Alt+Shift+C 그런 다음에 Alt+Shift+V 하면은 똑같이 그 모양을 갖다가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Ctrl+C, Ctrl+V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Ctrl+C, Ctrl+V 여기 C에서는 카피예요. 카피 V 하고 그래서 이 CV를 가지고 잘 사용하시면 문서를 만든다거나 뭐 할 때 상당히 빨리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한 마지막 정도 될 것 같은데 문서 끼워 넣기. 한글 파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버전 1, 2, 3, 4번 아니면은 뭐 챕터 1장은 누가 만들고 챕터 2장은 누가 만들고 챕터 3장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파일을 열어서 전체를 선택을 해가지고 Ctrl+C, Ctrl+V 해도 되고요. 문서 끼워넣기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1번 파일에다가 2번을 갖다가 뒷부분에 갖다가 끼워 넣을 수도 있고요. 2번 끝나고 난 그 파일에다가 3번 파일을 갖다 끼워가지고 넣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하나의 문서로 만들 수도 있죠. 저장을 하시면 되니까. 예. 이것들을 이제 문서 끼워 넣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입력 문서 끼워 넣기를 선택을 해도 되고요. Ctrl O 오픈 Ctrl O 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꼽아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파일들을 하나의 파일로 병합해서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 정보. 얘는 누가 작성을 했고 어떤 것들을 만들고 있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냥 통계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문서 정보에는 일반, 문서 요약,
문서 통계, 글꼴 정보, 그림 정보 이런 식으로 탭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얘는 파일의 문서 정보라고 하는 것도 선택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누가 작성을 했고 어떤 사람들이 써져 있고 하는 내용들을 쭉 상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봐두시면 훨씬 더 잘 변경되는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에서 한글로 변화하는 방법들 있죠. 한자에서 한글로 바꾸는 방법들. 저희들 키보드에 한자라고 하는 키보드 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눌러가지고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입력, 그래서 한자 입력이라고 하는 것들로 바꿔도 되고요. 그래서 한글을 입력을 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한자로 바꿀 수도 있고 한자를 한글로 바꿀 수도 있고 아예 자체적으로 한자를 입력을 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 사전이라고 하는 기준 안에 들어가 있는 저희도 5편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져 있는 글자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자로 바꾸고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아니면 또는 F9를 눌러가지고 한자로 변경하는 것들을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글에서 한자로 바꾸는 방법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저희들 한글을 그 인명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한자로 바꿔서 쓸 수가 있도록 헤어져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한자 부수 총 획수로 입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찾았는데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잘 없는 경우들은 컨트롤 F9 해가지고 한자 음을 찾아 쓴다거나 부수를 찾는 것들을 하는 것들이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한자를 넣고요. 그 밑에 얘의 의미 무슨 말인지 변형을 해놓는 것도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 기능들도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수로 입력하는 방법, 그 다음에 총 획수로 입력하는 방법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글 새김, 한글 옆에다 이름을 집어넣는 것들 있죠. 한자 써놓고 한자를 써놓고 그 뒤에다가 한글로 이름 달아놓는 그런 집어넣는 것들이 있고요. 또는 한자 사전이 없는데 쓰는 것들을 이제 등록하는 기능들도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알트 F9라고 넣어가지고 한자를 내가 음과 뜻을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등록을 하는 것들이죠. 한자 기호들을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단띠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을 해가지고 뭐 블록을 선정을 해서 여기가 외곽으로 띠를 하나를 즉 이렇게 하나의 띠를 막 글자를 써서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가지고 하나의 띠를 만들어 가지고 쓸 수 있고 두 번째 문단은 이제 빨간색 띠를 이용을 해서 글자가 막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런 것들 기능들을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문단이 딱딱 구분이 돼 가지고 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쓰면 되고요. 보통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들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그 띠나 이렇게 도형들 같은 경우에는 선의 색깔, 선의 종류, 굵기, 채우기 이런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맞춰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실습을 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론만으로 놓고 봐도 되게 많은 내용들이죠. 많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들 할 것들을 한번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글자 모양 바꾸는 것들 예제 6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글자를 한번 바꿔봐라 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하시라라고 하는 것들을 파일들을 올려놨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따라서 바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글맵시 요거 그 다음에 글자 겹치기 그 다음에 눈사람하고 이런 거 그리기 하는 그런 기능들도 포함이 되어있고요. 실습 한번 해라고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문단 모양 문단 모양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외곽선에서 참고로 이렇게 놓고
만든다거나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들 표창장이나 상장 같은 거 출력하실 경우가 종종 있으시잖아요. 그때 이 기능들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보시면 훨씬 더 편하십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쓰시는 것들이 그런 기능들 있잖아요. 저희들 봉투, V 봉투 만든다거나 할 때 보면 손으로 쓰시는 경우도 있고 우편 봉투에 출력을 해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특히나 또 이렇게 인사 쪽 담당하시는 분들, 업무가 인사 쪽 담당하시는 분들은 뭐 지휘관이나 이런 분들 그 봉투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많이들 갖고 계신데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병사들 시키시잖아요.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들을 해보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문단 모양 편집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림 갖다가 하는 것들, 이렇게 해서 그림 갖다 집어넣고 여기 내용을 갖다가 집어넣고 하시는 것들 한번 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 순서를 것들이 다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순서가 다 나와져 있으니까 그거 참고면 될 것 같고 그림 가져오기 있고 자 이거 덧글 넣기 요 위에 이렇게 글자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쓸 수 있는 것들 보시면 한 번씩 해보면 재미있습니다. 네, 이렇게 덧글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것들이죠. 한글 위아래로 글자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모양 복사하는 것들 넘어가도록 하고요. 문자 끼워 넣기 1번 첫 번째 문서가 끝나고 나서 이 뒤에다가 하나 더 문서를 끼워 넣는 것들이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서 띠 만드는 거 문서 띠 어떻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들을 하고요. 잘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